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지혜의 신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어느덧 아들네와 함께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환희를 생생히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자식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강씨 할머니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도 친딸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강씨 할머니는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집살이라는 말이 흔했지만 요즘은 며느리살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되는 현실이 이를 반영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마음을 전하기 어려워지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든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이 늘 존재합니다. 강씨 할머니는 가끔 자신이 자식에게 종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기대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지만 할머니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이 질문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며느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눈치 보이고 불편한 존재가 아닐까 걱정이 된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항상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어머니가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니도 저희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나누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씨 할머니는 오늘도 아들네와 함께 살아가며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강씨 할머니는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의지하며 성장하고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간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까운 관계에서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은 왜 서로에게 의지하고 간섭하게 될까요?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많은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와 이해를 통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보살핌에 감사와 예의를 표현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적절한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람직한 부모-자식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로 자식을 다그치는 경우도 있죠. 힘들게 희생해서 키운 만큼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 심리로 자식을 대해선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런 태도가 자식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공치사하지 마십시오. 저희 동네에 사는 박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녀는 평생을 헌신하며 자식들을 키웠지만 자식들이 결혼한 후 따로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모이면 며느리 눈치 보랴, 혼자서 집안일 하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필요한 도움은 요청할 때만 주기로 결심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참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기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던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서운함,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참아왔던 그녀는 이제 와서야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자식이 먼저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가 힘들면 자식들에게 미리 말하고 생일에 자식들이 찾아오면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웃의 이씨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자식에게 미안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나서야 자식들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죠.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서 독립하기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는 것만큼이나 부모가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식에게서 벗어나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동네 정씨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자식들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헛헛함이 들기도 하지만 자식과 손주들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요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등 나만의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영어 공부에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가꾸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하십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적정한 선을 지키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자식과 따로 살면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고 만남도 집이 아닌 밖에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참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기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서 독립하기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취미를 갖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면 더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의 행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관계와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1. 상호 존중. 존중하는 태도.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자식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식도 부모의 조언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프라이버시 존중,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건강한 의사소통, 개방적인 대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경청하고 자식도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3. 정서적 지원. 감정 이해와 공감. 부모는 자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 역시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감 제공. 부모는 자식이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식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규칙과 일관성. 명확한 규칙 설정. 부모는 자식에게 명확한 규칙과 기대를 제시하고 자식은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유지. 부모는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자식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자율성과 책임. 자율성 존중. 자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의식 강화. 자식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교육합니다. 6. 긍정적인 모델링. 긍정적인 역할 모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행동과 태도는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부모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자식에게도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간관계와 아름답고 멋진 노후를 응원하며 더 좋은 지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